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가장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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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설 연휴 동안 굉장히 후보가 바쁘는데 위원장님도 많이 바쁘셨죠? 저는 어제 그 CBS 한판 승부 그 정책 이재명 토론. 후보 대 그 김동연 후보. 정책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느라고 바쁘셨다고. 토론 아웃이네요. 저는 회식 중이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또 연휴 보내시면 유권자들 민심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 좀 물어보게 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잘할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그런 사이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길 리서치가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40.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8.5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로 지금 그 초박빙 국면으로 보이고 있고 쿠키뉴스가 2일 조사한 그 조사 네,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동안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은요, 예. 그 ARS 전화 응답 음. 부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응답률이. 올라가고 응답률도 올라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해보면 ARS 응답률이라는 거는 적극 지지층 그렇죠. 또 정치 고관여층. 고관여층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한동안 그 이제 20대의 지지율에 의존해서 올라갔던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그 상승세가 이제 끊기고 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김혜경 씨 이제 그렇습니다. 의전 논란이 주말에 이제 터지면서 연휴에 터지면서 사실은 꺾였다. 또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입장. 왜냐하면 좀 실망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아직까지는 그 여론조사에는 그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아침에 사과를 하셨던데요. 네. 저는 국민들에게 좀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좀 더 진솔한 사과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가 좀 부족했다라기보다는요. 그 사실 뭐 공인으로서의 어떤 공과 사를 구별하는 문제 이거는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이제 김혜경 여사 문제가 그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했을 때 네. 이제 수그러드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가 그 한마디 했던데 그 김건희 씨하고 그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사하고의 그 카톡 대화가 332회, 300여 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한 지금 부원장인가요? 연수원의 부원장이 그분이 옛날에 한 말을 한번 기사에서 찾아봤는데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 윤 총장 배우자를 통해서 윤 총장과 연락을 했던 것인데 예. 이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안 돼서 300여 회의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정상으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한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왜 육탄전이 벌어졌죠. 그 한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예.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그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정말 그 굉장히 애를 썼던 그 모습이 남는데 예.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보면 이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카톡 내용이. 그런데 이제 한동훈 네. 검사장 입장은 이모티콘 하나, 인사 한 줄도 모두 메시지 한 건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 글쎄. 송영길 대표의 이런 발언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모티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도 300여 회를 했다는 거는 하루에 한 번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한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1년에 거의 매일 해야 300여 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니고 더군다나 어느
검찰총장의 부인이 예. 평검사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부하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자꾸 네. 그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예컨대 사람이랑 카톡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에 할 때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근데 문제는 어쨌든- 김혜경 씨 거거든요. 아 글쎄요. 김혜경 네. 씨 이거를 네. 물타기 하기 위해서 물타기가 아니죠. 그 얘기를 왜냐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옛날에 다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 제가 볼 때는 그 7급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금 의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5급과 7급 두 사람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분들에 대한 봉급은 그분들에게 가는 봉급은 국민이 혈세로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일들은 그런 일들을 글쎄 했단 말이죠. 그게 뭐 예. 저는 뭐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일은 아니죠. 예. 잘한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의 등장 자체가 예. 공정을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공정 이슈를 들고 나왔고 만약에 이 김건희 씨와 이 검사의 어떤 이런 카톡 이런 내용을 갖다가 자신 있으면 저는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 까야 된다고 생각해. 네. 내용을 까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이거는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 확인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어떤 정말 검사한테 그 예를 들면 내가 뭐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는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잖아요. 이명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 기자가 서울의 한 거예요. 소리 거기에 네, 예, 녹취록이요. 그죠. 보면 예.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 검찰공화국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뻥을 굉장히 잠깐 막 과장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그 말씀의 말씀이 뭘로 시작하냐면 if거든요. 만약에 그럼 확인된 거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하고 카톡하고 이 모든 걸로 지금 확인이 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것도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확인됐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 결과를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 납득은 하지만 약간 성급하신 거 아닌가. 김혜경 씨 이렇게 직접 연루는 아니,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네, 예를 이런 들어 말씀. 가지고 아직 이제 조사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이제 얘기를 네. 했으니까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문제가 예. 서로 간에 뭐 네. 예를 들면 상대에 관한 어떤 약점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예.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것이 꼭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으로만 이게 그 반드시 피해가 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손흥민 이것도 대표께서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와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것도 예.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수사했죠. 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독직 폭행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아직 그 얘기가 카톡 아닌 것 내용은 같은데. 전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건희 지금 수사 씨와 중이죠. 한동훈 네. 검사장과의 그 카톡 내용을 이제 공개하려면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지만 공개해야죠. 근데 그 사실 자체는 네. 어떤 범죄 사실도 아니고 사적인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인데 그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예. 한동훈이라는 분이 예. 송영길 대표를 고발을 하게 되면 예.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자기가 조치를- 아니라는 걸 아하. 입증해야 되니까. 아하. 지금 네. 근거가 예.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다 if잖아요. if고 지금 좀 전에 이게 아직 사실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 카톡으로 그럼 쇠고개를 갖다가 카드깡을 해가지고 보낸 거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따로? 그것도 아직은 확인해야죠. 그때 영수증이 11만 8천 원짜리랑 80만 원짜리랑 막 서로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좀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1만 그러니까 8천 원짜리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부정을 하시는 이상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둘 다 똑같이 확인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감사 뭐 결과를 예. 기다려 보시는 게 여러분 그게- 옛날에 그 표창장 가지고 그렇게 우길 때랑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또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 내가 이해가 됐는데 너무나 명확한 사실까지도 지금 부정하고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죠. 부정하는 네. 게 아니라 예.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보자는 의미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시를 갖다 먹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쇠고기를 보낸 거라든지 샌드위치를 먹은 거라든지 저는 뭐 그거- 대리 처방을 받은 네, 거라든지 그거는 근데 이제, 해명 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다 계속 들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인데 왜 정직하지 정직이 못하고 왜 최선의 자꾸 방책인 거짓말을 거 해서 드러나게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지 그래서 확인하고 네.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게 그래서 입장인 국민들은 거죠. 속이란 말이죠. 조금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좋을 것 시작이다라고 같습니다. 원희룡 네, 본부장이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또 추가로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종인 전
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네, 좀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어떤 지지하는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연락 계속 하고 계시죠. 뭐 그렇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우시다. 네, 과거에 원희룡 그랬습니다. 본부장이 네. 확인을 했는데. 네, 과거에 그랬는데 예. 저는 김종인 우리 사회에 어른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어른으로 남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이당 저당 음. 뭔가 그렇게 기웃기웃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좀 이제는 좀 어른으로 남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기울어지지 네. 않은 상태로 네. 그냥 네. 어른으로 남아주시면 그러니까 뭐 좋겠다. 선거 때마다 한 번은 이쪽 당, 한 번은 저쪽 당,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는 예. 큰 어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행보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가만히 계시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주위에서 계속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도 설에 인사하러 전화하시고 이당 저당 자기들 급하면 소영기 연락하잖아요. 대표도 연락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큰 어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진영을 넘나들면서 큰 어른이 되시면 되는 왜냐하면 거지. 예. 큰 나무는 바람에 크게 휘둘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주로 작은 나무 가지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큰 어른으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당의 그런 전화에도 응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남아주시면 좋겠다. 예, 김만배 씨 녹취록 얘기가 좀 더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그 김만배 씨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 그 실체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있습니다. 허풍으로 보기에는요. 예. 김만배 그 누나 되시는 분이 예. 윤석열 전 후보의 그 전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의 집이죠. 2019년 4월에 네, 샀죠. 저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예. 저는 지금 우리 진중권 진중권 교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저는 그 부분이 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거짓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을 가서 누나가 대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녹취록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도 뭔가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녹취록이 보면 앞뒤 맥락은 정확히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화하는 두 사람이 전부 다 윤석열 후보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야 그래서 될 뭔가 부분인 것 거래가 같아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대화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집을 산 경위 같은 것도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내용을 언론이 공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YTN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뭔가 좀 어떤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공개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었을까요? 녹취록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도할 때, 네, 처음 후속 보도할 때 보도가 후속 보도가 나오고 없었던 거죠. 추가 예. 취재, 네. 추가 원래는 취재가 필요한 하겠다고 거죠. 했다가 안 네. 해서 이제 열린 네. 공감에서 하고 네. 나서 그 다음에 보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김만배 왜안 씨가 했는지 얘기를 해야 모르겠다.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정말 실체가 있으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 구속 수감돼 있고 재판받는 중이라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어쨌든 검찰은 이미 그 녹취록을 수사할 때부터 확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의 뭔가 문제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까보면은 오히려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혹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마 대단히 이제 독특하시네요. 따로 뭐 보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원래 2011년도에 있었을 때 1,150억을 대출해준 그 회사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빠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분 네. 다 기소가 됐었던 사건이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굉장히 약하고요. 되게 그다음에 뭔가가 이제 좀 그 이상하다고 대장동 사하고 보는 그 후로 몇 년 후에 입장이거든요.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 그러니까 억지로 엮으려면 그렇게 엮겠는데 그거는 좀
근데 그러신 것 2011년도에는 같고요. 제가 법사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절인데요. 그때 그때 제 박지원 기억에 의원이랑 같이 이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상하다라는 제보가 상당히 계속 많이 많았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추경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2월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이제 국회가 추경 심사 들어갔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영업자 지원에서 35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계시죠. 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사실 그 추경을 지금 하더라도요. 예. 거의 한 달 이상 정도 걸리거든요. 국회 통과되고 국회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지금, 데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늦습니다. 늦어서 왜냐하면 이제 보통 소상공인들이 연말 대목, 설 대목 이걸로 거의 1년 장사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오미크론에다가 해갖고 너무 힘든데 그렇습니다. 이거 합의를 안 해줘요, 야당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야당에서 그 하는 거 보면 도와주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 단계에 들어가면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님도 지난번에 저랑 토론할 때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지난번 세수 많이 거친 거를 뭐에다 썼냐고 계속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썼습니다. 네. 썼고 지금 이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이 보릿고개 사실 2월 그리고 이제 설 지나고 2월 달은 장사가 가장 안 되는 달이 또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국회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합의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 추경 문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떼우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추경이든 어떤 재정을 지금 터해서 중소상공업자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쳤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나 높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아마 취약한 부분들은 아마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게 돈이 지금 집중이 돼야지 또 그냥 막 돈 나눠주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근본적인 벌어질까 해결책을 봐. 좀 마련해 달라.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공무원들이 사실 소상공인 지원을 그동안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네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좀 해서 좀 더 플랜을 디테일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CBS 3파승부 토론 인상 깊게 보셨다고 SNS 올리셨는데 이제 10분 후에 시작을 하죠. 사자 TV 토론. 그렇습니다. 네, 방송 토론을 보실 국민들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어제 그 CBS 토론이 무려 이제 17만 명이 17만 명. 실시간 시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그 국민들이 예. 토론의 갈증을 느끼고 있고 예.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힘든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만큼 뭔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오늘 사자 토론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유익 있게 짚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투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한민국 호를 선장을 뽑는 것인데 예.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대전환 시대가 국가가 직접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의 결정 그리고 대통령의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정말 내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윤석열 말씀 후보의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사실 이재명 후보 공약이 그 주택 공약이라든지 어떤 금전으로 지급하는 공약이 좀 약간 유사해서 두 분 공약이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많이 뭐 이제 유사해지고 있고 또 특히 예. 디지털 공약 같은 거는 제가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똑같이 베꼈더라고요. 네. 예. 두 후보가 단일화라는 말이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네. 어떠한 차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설
동안에 예.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뽑기는 그런 것 같다. 예. 그래서 윤 후보를 찍기는 참 그렇다. 아직 이제 부동층에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예. 많이 부족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준비된 후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전 경험이 있는 후보 예. 또 추진력이 입증되고 또 어떤 실행력과 그다음에 판단력이 입증된 후보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준비되셨습니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을 해서 네. 여러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네. 가장 빨리 이해를 하고요.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아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국가의 경쟁력은 디지털을 얼마만큼 빨리 속도 전환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속도가 결국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IT 강국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그 후보에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